적어놨습니다. 보시고 그 내용보다는 제가 이 남북 통일에 대한 경험했던 내용 한 토막을 얘기하면서 축사에 가로하고자 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협회 이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제가 2000년대에 그 신문사의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북한에 갔습니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거기 평화자동차 중공식 때 가서 그때 그 김종순 씨를 만났습니다. 아마 김만복 원장님은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김종순 씨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남북 통일전선 부장으로 남북 대남 총책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김양근 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 김만복 원장님하고 주로 많이 교류를 했죠.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남쪽에는 임동원 씨가 있었고 북쪽에는 김종순 씨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언론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꾸 나한테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기를 이게 남북 통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김종수 씨가 하는 말이 북한은 통치를 하는데 남쪽은 정치를 합니다. 이러면서 남쪽이 정치를 좀 바로 하면은 북쪽이 이게 장단을 맞춰서 통일이 될 텐데 이 남쪽 정치가 너무 변수가 심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단체 차원에서 좀 교류를 확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 교류는 우리 모든 것이 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가면은 남쪽 정치를 좀 제대로 하도록 하시오.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언론 쪽에 있고 학계에 있었고 그래서 정치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이 정치가 먼저 앞장서 버리면 이게 되다가도 안 되는 순간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 이미 많이 학습을 하고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치가 지금 벽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정치적 접근, 경제적 접근 이거는 이제 안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남북이 지금 신냉전 관계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는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기에 이 남북 교류가 이런 남북 협력을 위한 이 남북 교류 협력 협회가 출범해가지고 민간 차원의 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겠냐. 독일 통일에 대한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독일 통일도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한 것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젊은입니다. 거기 정치 권력이 가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과 서독은 많은 교류, 서로 TV도 보고 전파 교류도 하고 문서도 교환하고 물물 교환하고 그런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공식을 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학자들은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기능주의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 다원주의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통일론에 대한 뭐 3단계 통일이라든지 민족 공동체 통일론은 통일론을 통일해야 될 그런 지경에 통일론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이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통일론을 논의하고 연구해보고 들어보면은 이런 민간 차원의 뭐 다원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 차원이고 점진적이고 모든 다방면으로 이 세 가지 원칙에 적용되는 이 민간 교류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정치 권력은 좀 뒤에 좀 있으라고 하고 물론 뭐 남북 이게 교류를 하는데도 뭐 다 남북 교류 법이 있고 뭐 통일부에서 다 통제를 하고 남북 만나고 나면 그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아주 북한 다니면서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건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좀 남북 교류할 때는 정부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 권력이 좀 손을 떼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뭐 무슨 의료 봉사를 한다든지 뭐 생활 필수품을 보낸다든지 순수한 정치성이나 상업성이나 뭐 돈 번다든지 뭐 권력 뭐 포퓰리즘 이거 남북 해가지고 뭐 좀 위신 세우고 국민 표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개재되면은 이게 통일이 가다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떠나고 정말 뭐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봉사, 그냥 주고 잊어버리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정신으로 계속 북쪽에 그러면 북쪽에도 이분들이 뭐 또 무슨 의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구나, 순수하게 주는구나 이렇게 주는 운동, 베푸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남북 교류가 심화되고 그게 발전이 되면은 저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확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 김한복 원장님이 이분이 내가 스무사 사장할 때 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은 다른 원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국정원 공채생입니다. 국정원에 직원으로부터 이게 들어가가지고 한참 올라가가지고 국정원장 된 분이기 때문에 국가정보 국정원장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1, 2년 있다가 나오는 그런 국정원장하고는 다릅니다. 국정원 정보에 대해서 북한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렇게 머리 허옇도록 저렇게 놀리지 말고 이런 거 좀 활용해가지고 이 남북 통일의 민간교류 차원에 앞장서가지고 좀 뛰게 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좀 밀어주고 뛰도록 뛰도록 앞에 서서 뛰도록 좀 밀어주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두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이동환 전 세계일보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협회 설립을 준비해온 과정과 주요 경과를 공유드리는 순서로 발기인 김만복 대표님의 경과보고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남북관계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해오던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행사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한 3,800명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금 다 모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연락이 닿고 또 손쉬운 그런 분 오늘 100여 분을 모셔가지고 남북 교류협력협회를 한번 창설하자.
남북의 뜻을 모으자라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순서는 남북교류협력협회 경과 보고입니다만은 오늘 설립을 하기 때문에 경과 보고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협회가 지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2006년 10월 30일 저는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서 청와대로부터 제28대 국정원장 내정 총구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7급부터 시작해서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기조실장 1차장, 원장 이렇게 되니까 10단계를 같은 직장에서 공문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 뛰는 가슴은 인간이면 상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내가 원장이 되면은 뭘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정리 중에 하나가 내 전공이 그리고 내가 파트원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을 시켜가지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풀어가다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제2차 목표로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2006년 11월 24일 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참 가슴 설레는 국정원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준비를 해갔습니다. 한 장짜리 보고를 가슴에 넣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주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측 카운터파트인 통일전선부 김양근 부장에게 내 이 뜨거운 가슴 이 표현한 장문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방북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5일 방북하여 김양근 통일전선부장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4 남북 정상선언이 합의되었고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14 정상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쌍방금 회담, 남북 총리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14 남북 정상선언 내용은 빈 종이 조각이 되어 그래서 오늘 이렇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렇게 제 집에 휴지통이 많이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된 지 무려 18년이 지난 2025년 11월 14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협회를 상성하기 이르렀습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좀 이따 정관이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 통과를 시키겠습니다만 정관 규정에 따라 이제 이사진 구성, 제1차 이사회 개최, 이사장 및 총재 선출 등 오늘 이사장 총재를 선출한답니다.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남북교류협력협회 출범식을 성대하게, 거대하게, 진취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저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을 경험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립 취지문 낭독 순서입니다. 2022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아버지 김찬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야에 종사 중인 김서연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서연님은 향후 통일전략연구원에서 북한연구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립 취지문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는 달러, 핵, 석유 중심에서 AI 등장과 함께 다극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냉전의 도도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 갇혀 낡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나뉜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상생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사적 변화는 한반도 공동 번영의 기회이며 북한은 새로운 경제 협력의 파트너이다. 남북 관계는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지만 교류와 협력의 흐름은 이어져 왔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제4차 회담은 모두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이후 경색된 정세로 이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평화 상생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임기 중 제5차 남북 정상 개최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민간이 정부를 뒷받침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끌어간다면 남북 관계는 진전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남북교류협력협회를 창립한다. 남북교류협력협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의 민족적 과업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1월 13일 발기인 백인 일동. 취지문을 낭독해 주신 이어서 다음 순서로 정관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협회의 정관 심의와 의결은 발기인 대표이신 김만복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설립하는 남북교류협력협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가지고 통일부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정관은 통일부에 요식 행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지금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 의결해서 통과된 걸로 이렇게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요지만 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17페이지 남북교류협력협회 정관입니다. 이 정관의 그 제3조 목적을 한번 보시면은 본 협회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 번영 및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성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13조를 한번 봐주신 거예요. 13조 용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사장 1인, 총재 1인, 회장 그리고 여타 임원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의 선임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후선에서 선임하고 총재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래 회장이 감사는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투표자 순으로 한다. 다만 제1대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을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요지로 정관이 있는데 내용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한번 읽어본 걸로서 이걸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하기로 통과된 걸로 알고 다음은 임원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협회의 임원 선거 진행은 공정과 상식 포럼 대표이신 조준래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조준래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감동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사에 크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남북교류협력협회 창설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협회를 잘 이끌어 가실 우리 회장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에 의해서 어떤 분이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고 세계사적으로 우뚝 솟는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이끌어 가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정관상에 아까 임시 대회장님이신 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다면 제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남북 교류에 관련되는 전문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인 우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을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없으면 박수로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북교류협력협회 초대 회장으로 우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의 당선됨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이인입니다. 감사이인은 우리 국정원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좀 호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진 계실 겁니다. 네. 아까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두 분을 연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동환 위원장과 하고 이화진 행정사 전 회장님 두 분 연단에 올라와 주시죠. 네.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끈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연익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우리 김만복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 대로 남북교류협력협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할 일을 남북관계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또 통일이 되는데까지 도달하는 업무입니다. 이걸 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도와줘주고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이 남북교류협력협회는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남북한 교류협력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하는데 혹시 아픈 데는 긁어주고 혹시 위태로운 거는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자문을 해오면은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회장 당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제 오늘의 창립총회의 마지막 순서인 해선언이 감사님들께서도 그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 인사 말씀만 죄송합니다. 두 분 감사님 말씀 먼저 이동환 전 세계일보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동환 전 세계일보 사장 그 외에도 경력이 많습니다. 을 추천하게 된 배경은 이동환 사장님은 단체를 움직여본 이거보다 훨씬 큰 단체를 움직여본 경험과 그리고 남북 관계에 관한 경험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을 안 하고 실패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회계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단체가 많고 그리고 기부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회계 투명성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철학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화진 감사는 조금 감사로 당선된 분은 조금 이따가 본인의 각오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감사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협회가 설립돼 가지고 하면은 감사는 모범적으로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그래서 회계의 부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의미가 많은 그리고 기대가 되는 이 조직이 이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기대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감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감사도 이 단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남북 통일 문제는 그냥 남북 통일 실패 역사입니다. 수많은 실패가 거듭됐는데 뭐 지금 남북 통일 얘기하면 아직도 뭐 남북 통일 얘기하나 이럴 정도로 통일에 대한 감각도 멀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조건 없이 주는 것, 북쪽에 뭘 갖다 줘봐요. 주면은 반드시 이게 의도가 뭐예요? 이거 주면 대가가 뭐예요? 이렇게 오해받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조건 없이 주는 그런 민간 교류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종교계나 뭐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조건 없이 주는 그거야 조건 없이 주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지금 그러나 그걸 한번 민간 교류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은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해나가는 김만복 원장님이 나가는데 좀 흔들린다든지 또 이게 모든 사회단체가 이게 또 권력에 또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린다든지 또 이게 뭔가 압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우리 원장님이 가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거 막는 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걷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을 역임하신 이화진 감사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대한행정사회 전 감사를 했었고 그 전엔 행정사회 단체에서도 감사를 오래한 경험을 살려서 책임과 성실, 그다음에 공정하게 제가 감사하는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작은 돈 하나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신 김만복 회장님과 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일총회의 마지막 순서인 해외선언이 있겠습니다. 해외선언은 공정과 상식포럼 대표이신 조준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뜻깊은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한 실질적인 교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인공이 되시는 순간 저희 남북의 물꼬는 터짐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민족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정신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우리 함께 하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남북 교류 협력
창립 총회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부 교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식사를 하시면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행사는 식사를 하시면서 장황식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자리 없어서 자리 있다고 ABU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가 좀 보배 같아서 숨기려고 내가 소개를 안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겠다고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조남은 마덕 스님입니다. 마덕 스님인데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이 퍼렇게 그 서슬이 퍼렇게 할 때 북한으로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전했던, 그리고 그것이 남북 관계를 푸는데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 영업을 같이 계십니다. 마덕 스님. 그래서 마덕 스님께 한 말씀 경험담을 삼아서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네. 원래 목사하고 스님은 마이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어지니까. 이제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과 또 악연과 선녀님 또 한 번 만나는 자리, 우리 또 국정원장님이었던 김만복 위원장님 참 만나지 말아야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만나요. 제가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까? 없죠. 이념과 사상이 없잖아요. 중이 무슨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썼냐, 이런 방명록을 써요. 너무나 북한이 아주 상상 무덤도 괴롭게 아주 눈에 밟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오 조국이여 나의 결애여, 이 땅에도 부처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소서. 대한민국의 조계종 마덕 갑장, 이렇게 딱 썼는데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딱 오는 순간에 옆에 검은 놈들이 따라갔죠.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 양반이 떴더래요. 이 양반이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 자리 계시는 걸까요? 네. 재판을 통해서 무혐의 국가보안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하여 우리 김만복 원장님과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큰 뜻을 푼 적은 이 양반이 오래됐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근데 과연 이게 성사가 될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협조해 주시고 힘써 주셔야 되지, 이거는 쉽게 되는 문제는 저의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와 계시고 여기서 많은 인물들 보게 되는데 우리 남북규류 협회가 창립과 동시에 성공하셔서 다 열심히 꼭 뜻을 이루시기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식사합시다. 나도 먹으면서 지금 입안에 음식을 넣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관에 아예 정했습니다. 정치활동, 종교활동 배제 안 합니다. 정치활동, 종교활동은 안 하는데 지금 마당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남북관계를 말씀하셨지 불교라는 종교는 뭐 스님이니까 어차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활동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세상은 스님이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목사님이 세 분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 한 분, 목사님도 한 분 말씀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한 8년 되셔가지고 지금 하고 반갑습니다. 소동기 목사입니다. 담에 소를 것이 예상이 안 돼 있었던 건데 갑자기 스님이 하시니까 저한테까지 맡아려온 것 같습니다. 농담을 짓고요. 아무튼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글을 신문에 학생 신문에 썼는데 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상한 사건처럼 하여튼 제가 중국의 북경 천안문화회 외교공관에 중국국제인류 생존과 발전위원회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거기에 부주석이라는 직책을 갖게 됐는데 참 희한한 역사였죠. 선교차나 그러는데 그쪽에 중앙관공청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파트너 됐던 사람이 중국군 대령 출신으로 상당히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맥이 다 가지고 연결했는데 저를 이제 거기에 부주석이라는 내용으로 추천을 하는데 이력서를 쓰는데 목사나 이런 곳으로 쫙 돼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중국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무슨 목사하고 일을 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니 세계 평화를 한다는데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데 기독교 다 무시하고 갈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한번 보자. 그래서 1년을 지켜보더니 그 부주석이라는 타이틀을 주더라고. 아무튼 그냥 뜻 하나 통일의 어떤 좋은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그것이 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인류가 지향하는 그런 것인데 나눠지면 싸우고 하나가 돼서 통일돼야 평화가 오는데 그 하나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많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념과 끝까지도 없으면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꿈을 품고 하시니까 통일 남북 정상회담이 됐다는 아까 소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 뜻을 한번 세워서 출발을 하면 뜻이 이루는 것에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종교도 초월하고 정치도 초월하고 모두가 다 하나 돼야 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왕 나와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하는 중국에 제가 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 도장시킨 신천년 세상화 국제협회라는 회장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증을 해가지고 가서 그런 것이 통과가 됐는데 아무튼 그거를 하러 들어가는 그 단체에 제가 될 때 2002년 6월 12일 날 그 단체 사무총장을 하면서 보고실 소식을 듣고 저 호남고속도로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냥 쌍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차를 세웠는데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그 다음날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부위원장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런 이런 남북 통일에 기여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가 보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아까 또 10월 2일, 2007년 10월 2일 날 중국에 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서 영등도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노무현 부부가 38선을 딱 걸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연관이 돼서 참 우연치고는 신기하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근본된 통일과 하나됨은 근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 각 종교의 부처님의 자비에 또는 공자의 거짓 이기나 또는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 사랑이 근본이 돼야 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공자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나 자신도 자기와 하나 되고 나하고 싸워서 하는 것이 결국 자살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그런 것이 퍼져나갈 때 더욱 우리 하나됨의 역사,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그런 일에도 저들에게 종참을 시켜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 축하드리고 이러한 모임이 출발이 돼서 상대한 하나됨의 역사, 평화의 역사, 평화 역사 이루는데 어렵더라고요. 중동에서 사다트하고 백인하고 카투하고 중동 평화회담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사다트는 암살당하더라고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또 했는데 또 감옥 가고 난리가 나서 이렇게 하나됨이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됨의 징조는 트럼프가 이번 뭡니까 가자지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더 이상 중동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는 우리 제일 긴장이 한마디인데 이곳에서 전쟁이 아니라 이런 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역사가 펼쳐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몸과 마음, 입 은근케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2부 행사를 맡은 국제전서전 예술단 장광식 단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예술단은 제가 37년간 해외 대사관, 나온 한민을 대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과 또 가치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술을 통한 또 현지 국가 또 우리 한민을 사람 대상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국격을 높이는데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무대지만은 다 최고의 정점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원래 조마조마합니다. 다 대학원 또 고등학생이 한 명이 있지만 다 예술 인재로서는 다 해외 공연 단원들입니다. 조금 앞으로 이거해 주시고 네. 또 제가 원장님 평상시에 제 소원이 다 가봤는데 이 지구상에 평양만 한 공연 모임인데 소원이 가고 평상시에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을 오늘 이루어 주시는데 아마 남북 통일이 되면 제가 평양에서 남과 북이 한 민족의 독립성을 회복하는데 제가 예술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홀로 아리랑입니다. 우리 홀로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한임의 지식, 또 한임의 지식은 이 소들을 보시면은 한이의 2대세대를 또 비전을 제시하는 몸짓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공연을 보시면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지금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그 정관, 제 몇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북교류협력협회의 공식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관에까지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남북교류하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오래도록 불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불렀습니다. 아직도 안 이어져서 이제 조금 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고 이제 그 지친 마음이 반영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홀로 알아내는. 그래서 남북 그 교류협력협회 정관에다가 이걸 이 협회의 노래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